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현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 플러스나 제조업 2025 관련돼 있는 정책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2분기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중국의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유안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중국 스토리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세계에서 6번째로 이제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장하는 곳은 중국의 상해에서 일단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의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경제 효과와 경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좀 유망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해 디즈니랜드의 건설 비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요. 약 300억 위안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4조 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대 인프라 비용들을 더 건설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은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일단 투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도쿄 디즈니랜드가 가장 큰 디즈니랜드였는데 이 도쿄 디즈니랜드의 2배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디즈니랜드의 3배 정도로 일단 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관광객들이 큰 규모의 디즈니랜드에는 관광객들 또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 상해 디즈니랜드에 예상되는 관광객들에 대한 숫자는 약 연간 1,200만 명으로 일단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결국은 300만 명 정도씩 계속해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진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놀이공원, 그런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상해 같은 경우는 중국 평균 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상해 디즈니랜드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 역시도 꽤 커질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실적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해 디즈니랜드가 1인당 400위안 정도의 입장료로 일단 책정해놨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1,200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일단 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연간 480억 위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일단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큰 경제 규모가 일단 경제 창출 효과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볼 필요성들이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상해 국제공항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테마파크만큼 좋은 게 없죠. 더군다나 디즈니랜드 하면 글로벌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매년 우리가 디즈니의 영화들을 보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다 보니까 컨텐츠도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심지어 디즈니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한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인기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디즈니랜드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상해국제공항이라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단순하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영토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 이런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이 공항에 가는 이용객들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의 방문객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요. 2010년에는 한 2억 명 정도가 일단 상해를 방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2012년에는 2.5억 명, 그러니까 2억 5천만 명이 이제 방문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2015년 지금 현재는 올해에는 대략적으로 3억 명 정도가 방문을 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객들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공항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기억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국제공항은 상해 포동국제은행을 일단 지금 위탁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데요. 이 상해 근처에는 공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해 푸동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홍차오 공항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상해 푸동공항의 점유율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58%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홍차오 공항 등은 41.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차오 공항보다 더 먼저 점유율을 더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공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상해 국제공항이 갖고 있는 상해 푸동공항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은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상해 푸동공항 같은 경우는 홍차오공항보다 지리적으로 상해 중심가에서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차오공항이 한 40km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푸동공항은 20km 정도로 아주 좀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오는 길 또한 푸동공항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지 내비게이션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푸동공항은 30분 정도 걸리는데 반해서 홍차오공항은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홍차오공항보다는 상해국제공항의 푸동공항을 조금 더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국제공항에 대한 이런 관광객들의 좀 공항 이용객 수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에는 대략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계속 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2014년 들어서는 대략적으로 5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공항이 이용객 수를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9년에는 제3여객 터미널을 증축을 함을 통해서 연간 이제 3,800명들을 모두 추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맞춰가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은 캐파에 대한 시설 투자를 좀 이뤄낸 상태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0년에 1,000만 명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4년에 5천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해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용객들에 대한 숫자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참고 삼아서 미국의 올랜도와 그리고 홍콩과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의 이용객 수를 연간 이용객 수를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올랜도 상당히 좀 큰 규모의 디즈니랜드 중에서도 가장 큰 122km 제곱킬로미터의 아주 큰 넓이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700만 정도가 이용을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쿄는 2,500만 명 정도 연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590만, 600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정도를 지금 이용객들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도쿄가 일단 조금 더 많은 이용객 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국민들에 대한 소득 수준에서 기인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해 시민들에 대한 소득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중국 인민들에 대한 소득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홍콩에 있는 예상진 590만 그리고 상해에 1,200만은 점차적으로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는 없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해 관광객 수의 증가가 결국 상해 국제공항의 이제 이용객 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상해 디즈니랜드의 이용객 수로 증가할 수밖에는 없다. 이런 흐름들로 좀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로서 좀 충분히 설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상해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와 비슷한 분위기고 물가도 거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해에 이제 생겨난 디즈니랜드, 이제 소득이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규모 자체는 일단 도쿄의 디즈니랜드보다 2배 크게 지어집니다. 워낙 사람들 정말 많이 가겠죠. 예, 도쿄나 일본에 있는 그런 테마파크들 가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개장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평일에도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따라서 이 상해 상해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가속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실질적인 어떤 상해 디즈니랜드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공항주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공항 주식이 있네요.
네, 사실 이제 상해국제공항처럼 공항을 전문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한항공이 지상조업 서비스 사업을 일부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한국공항 같은 경우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공항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공항과 상해국제공항의 시장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규모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해국제공항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규모에서 사실상 100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버는 절대적인 돈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2014년 영업이익이 대략 134억 정도 났는데 반해서 상해국제공항은 5,200억 정도가 났거든요. 뭐 당연한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공항 자체를 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해국제공항과 그리고 대한항공의 일부 지상 서비스 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공항과는 이러한 규모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비율로 계산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해국제공항과 한국공항을 비교할 때는 절대적인 뭐 액수,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공항의 ROE를 일단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공항의 ROE는 지금 현재 10.3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국제공항은 11.9%를 유지를 하면서 한국공항보다는 조금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을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상해국제공항의 투자 메리트를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진율이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3.12%의 저마진을 이제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49.2% 아주 높은 마진율을 유지를 하면서 기업의 수익을 계속 누적을 시켜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일단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이 약간 그동안 회계적인 문제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해국제공항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좀 우려를 상당히 좀 불식시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공항에 대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훌륭합니다. 일단 43%라는 수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국제공항은 조금 더 훌륭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 비율 13%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모습들은 거의 사실상의 무차익 경영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부채 때문에 회사의 크레딧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을 좀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한국공항은 324%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상해국제공항은 641%의 높은 유동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뭐 산업이 좀 안 돼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이. 하지만 이 회사가 크레딧 이슈로 번져서 회사 자체에 뭔가 부도냐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중국, 우리나라에 상대하는 중국 기업의 문제들과는 완전 별개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ROE 10%의 견조한 ROE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49.2%라는 아주 높은 그런 영업이익률을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모두 크레딧 이슈가 발생을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돈도 잘 벌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공항은 우리가 아는 뭐 인천이나 김포국제공항과 다릅니다. 대한항공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공항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사실 상해국제공항과 비교 대상이 거의 뭐 안 될 정도로 규모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요. 네, 공항의 면세점이 사실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커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도 공항 자체의 수익성은 상당하다라는 부분들 좀 아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 상해 디즈니랜드의 수혜 바람을 탈 수 있는 이 기업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5배 이 이용객 수가, 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었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더 이상 또 그 이상 뭐 5배, 10배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중국 이 상해 국제공항을 투자할 때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상해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공항 이용객数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상해 사람들이, 상해 시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수요 또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평균 소득 대비 상해 소득은 지금 2배가 넘는다라고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해 사람들에 대한 소득, 이 소득 비율 자체의 증가가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적 흐름들이 결국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강통 시행 이후에 지금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41위안까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28위안 근처로 일단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상에서의 이제 저항대 라인들을 지금 최근에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좀 저항대, 그러니까 좀 주가가 그동안 있었던 하락 트렌드를 좀 타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29위안대를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다른 결과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위로 지금 양봉 하나가 불쑥 솟아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잡혀지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항 이후 돌파 매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의 매수 28.6위안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대한 매수보다는 29위안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 매수를 해보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가대 라인으로 보여졌던 것이 여기에 있는 가격대들로 일단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25위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손절가는 25위안이 나왔을 경우 추세 이탈, 하락 N자형 패턴으로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25위안이 빠졌을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손절 처리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봉을 찍고 돌파가 나왔을 경우 목표가로 환산해본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고가대 라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40위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상해 국제공항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